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. 어딜까요? 용산이죠, 용산. 용산은 이 서울의 다른 도시랑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개발할 데가 엄청 많아요. 근데 그게 이 까지 않은 판박이 아시죠? 이렇게 동전으로 긁으면 쫙 뭐 나오잖아요. 복권같이. 그런 곳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용산을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로 개발된 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거기가 실제로 살 만한 데는 별로 없어요. 대부분 뭐 동부이천동이나 서부이천동, 뭐 청파동 이런 쪽에 지금 아파트가 좀 있고, 대부분 이제 뭐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, 그리고 아예 큰 단독주택 뭐 이태원동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들, 그런 곳들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음 형성이 돼 있어요. 땅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. LH로 말하면은 한 도시를 만들 때 자족 부지 같은 게 있어요.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상가가 아니라 이렇게 비어 놓는 땅들이 있거든요. 이게 서울에서도 그 용산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.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. 개발할 데가 엄청 많아서 뭐 시뿐만 아니라 민간 이런 데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. 뭐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요. 51조 정도 될 거예요. 대규모 복합 개발인데, 그러니까 한강변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게 100층까지 막 위로 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예요. 정말 저는 이게 해외여행을 갔다 한국에 오면 느끼는 게, 이게 너무 한국은 정말 멋이 없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. 뭐 한강 라인이 제대로 개발된 데가 이제 뭐 반포 라인이 좀 개발되고 있지,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? 없어요. 성수 뭐 이런 데도,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데가 아직 뭐 개발이 되지도 않았잖아요. 뭐 기껏 해 봐야 뭐 그 그쪽 성수 쪽에 인근에 높은 빌딩 몇 개 지어진 게 다잖아요. 근데 그런데도 월세 엄청 비싸대잖아요. 예. 그 정도로 한강변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. 그만큼 이권도 많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죠. 예.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지구, 이 용산은 거기가 먼저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파급력이 결정될 것 같아요. 용산공원 조성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민족이 엄청난 핍박을 받은 땅이에요. 너무 입지가 좋다 보니까 뭐 청나라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제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해본 땅이죠. 120년 동안. 음. 그래서 거기가 진짜 개발을 잘하면 용산의 센트럴파크 규모의 초대형 국가공원으로 이게 탈바꿈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요, 거기가 어느 정권이 그걸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향방이 갈려요. 민주당에서는요, 거기를 아주 그냥 초대형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. 우파 쪽에서는 엄청 멋진 이제 미국과 같은 센트럴파크의 규모의 이제 그 주변으로 주택을 멋있게 짓고, 이렇게 이제 좀 주, 환경을 살리면서 이렇게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하죠.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. 네, 쉽지 않아. 그리고 거기가 그 미군 기지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정화 작업하는데도 꽤 많이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용산공원은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게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재정비 구역이죠. 서울역에서 이제 한강대교까지 여섯 개 구역 정도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맞춤형으로 개발을 하는데, 여기도 뭐 되게 복잡해요. 재개발도 엄청 많고, 거기가 이제 쪼개진 곳들이 하나하나가 잘 돼야 되겠죠. 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울에서 용산역 그 철도 있잖아요. 그 지하화. 그 지하화 사업이 사실 동탄 쪽에서 처음 이제
대규모로 일어났죠.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대규모 부지가 생겼고 그 위가 고층 빌딩들,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도 질 수 있고 업무 단지로도 바뀔 수 있게 되겠죠.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잘 될 거라고 봐요. 이거는 뭐 이견이었겠죠. 아무래도 단절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개발해야 될 게 용산 전자상가예요. 거기가 엄청 낙후가 많이 됐죠. 그 일대가 뭐 AI하고 ICT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가 그 드래곤 호텔 보면은 개발할 때 저렇게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한번 뭐 진짜 거기 상인들하고 상생 모델을 구축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뭐 스타트업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잭슨 왕 씨가 거기서 성공했듯이 좀 그런 이제 창의적인 그런 공간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. 이게 서울역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이제 캠프킴 부지가 있어요. 상당히 넓어요. 엄청 넓어요. 한진 그 바로 옆에 부지인데 거기가 괜찮죠.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하면서 완전히 지금 다 빈 부지죠.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캠프킴하고 이제 유엔사 수송부 부지 이제 복합 개발하여 해요. 그래서 먼저 지금 개발하는 게 유엔사 부지죠. 네. 거기 이제 분양하는 게 한 1억 6천 정도 평당 그 정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용산공원 조성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공원 조성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유엔사 부지 얘기 드렸고 수송부 부지가 있는데요.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여기도 큰 부지예요. 그래서 어,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예. 다 모든 것은 다 공짜가 없습니다. 다 이권이 있고 그거에 대한 희생 그런 게 다 따르는 겁니다. 예. 그래 그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. 이 강남하고 강북을 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남뉴타운 쪽하고 뭐 오구역 쪽하고 연결이 돼 있죠. 그래서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록불이 켜지진 않았지만 이제 GTX가 먼저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뒤 후순위로 밀리겠죠. 예. 어쨌든 그래도 아주 대규모 주거 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잘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한강변 주거 개발을 하는 건데요. 동부이촌동, 서부이촌동이죠. 예. 그쪽 라인,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한강변 개발하는 건데요. 그 서부이촌동은 어차피 뭐 개발하기 어려워요. 거기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재개발 아니 재건축 추진한다 해도 1대1 재건축해야 될 거예요. 옛날에 렉스 아파트처럼.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근데 그러면 엄청 분담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념을 좀 바꿔서 미국처럼 이제 몇백억 부자들이 그런 부지를 사셔야 돼요. 그래서 어, 거기를 개발을 할 거면 정말 어, 아무나 받지 않고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시다가 진짜 언제라도 뭐 1년에 뭐 20억 들어갑니다. 딱 고지 나오면 바로 돈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고 이게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게 대지 지분이 워낙 좁아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거야 아마. 재건축은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뭐 1대1로 해서 올리셔야겠죠. 예.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. 그쪽 이제 국정부 부지랑 같이 해서
통합해서 인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고 저는 인제 뭐 추천하는 건데 그 서부 이촌동이 이게 학교 부지가 좀 없어서 그쪽 국전무 부지가 좀 초등학교 부지도 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거기 살거든요. 예. 그랬으면 좋겠고 동부 이촌동은 어차피 뭐 기존 개발이 됐죠. 예. 뭐 GS 뭐 부지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들은 다 개발이 된 거고 기존에 그러니까 한강변 쪽 라인에 개발 안 된 부지들은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 라인은 그 이게 다 개발이 된 거죠. 예. 옛날에 뭐 외인 아파트라든지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된 건데 이제 다시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. 그 뒤쪽 라인 뭐 강촌 아파트, 한가람 아파트 뭐 이런 데들 있어요. 다 뒤쪽 라인에 거기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요. 그 한영기 씨라고 그 원베일리를 성공 신화를 일으킨 분이 오셔가지고 뭐 막 응? 아이 그래도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예 거기는 한영기 씨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. 거기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. 리모델링. 예. 그게 맞아요. 예. 그리고 그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예요. 그렇게 볼 때는 거기 입주민들이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국제업무부지랑 그다음에 한강변 한남뉴타운 쪽하고 그다음 동부이촌동 거기가 먼저 개발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유엔사 부지가 먼저 될 거예요. 네, 개발이 이제 다 됐으니까. 그리고 캠프킴이라든지 수송구 부지 요런 거. 그다음에 이제 어 철도 GTX라든지 뭐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좀 추진이 되겠죠. 음. 그리고 뭐 국제업무 부지는 정치 이슈와 무관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된다? 그러면은 스탑 된다고 봐야겠죠, 여러분. 이 민주당 들어오면요. 다 안 돼요. 모든 개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용산이 당분간 개발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잘 안 될 거예요. 예. 그래도 서울에서는 강남에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왜냐면 강남은 뭐 테헤란로 태북 테남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 부지와 그다음에 업무 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. 그 용산도 업무 부지가 국제업무 지구라는 곳에 업무 지구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한강벨트 쪽으로는 쫙 주거지가 생기는 거죠.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진짜 용산공원까지 정말 제대로 개발이 만약에 된다. 그러면 이 강남을 그냥 따라잡고도 남습니다. 원래 사실은 이 용산 쪽이 강남보다 훨씬 좋은 입지예요. 예. 왜냐 한강변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강남은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게 계획도시예요. 어떻게 보면 신도시죠. 예. 그래서 바둑판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 분당도 보세요. 다시 재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죠. 그리고 인프라는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그런 게 장점입니다. 그렇게 볼 때는 강남을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국전무지구도 정말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도 제대로 개발이 돼서 막 초고층 빌딩들 쫙쫙 올라오면서 그 대신 건폐율은 굉장히 좁게 용적률을 높게 해야겠죠. 그래야 쾌적하니까. 그렇게 해서 업무단지와 뭐 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경이 잘 조화롭게 된다. 그리고 캠프킴 부지도 쫙 멋있게 완전 넘사벽으로 막 평당 2억 넘고 막 이렇게 수송부지 막 그리고 막 교통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신분당선 딱 연결되고 GTX도 딱 다 완성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볼 때는
반포 이상은 그냥 밟고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잘 개발된다면 그곳을 알려드렸습니다. 안녕.